사천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3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과 시의회 심의 일정 살펴봅니다. 하동 금남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했습니다. 경남에선 9번째인데 서부 경남의 열악한 야구 환경 속에서도 열정으로 똘똘 뭉쳐 창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논의됐던 하동군 의회. 이해 당사자 간에 다양한 이견이 있었는데 의회가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명사상 연구의 효시로 꼽히는 고 중천 김충렬 선생의 저술을 묶은 중천 전집이 발간됐습니다.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도 열렸는데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근간이 되는 실천유학의 연구과정이 재조명됐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공통분모 속에 교류를 넓혀가는 진주시와 태국 치앙마이. 두 도시의 민간예술단체가 미술교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창의도시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일정인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3주간 열리는 정례회는 올해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회기 일정과 어떤 조례안이 다뤄질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1일 열린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기인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첫 본회의에서는 사천시의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사천시 당초 예산은 올해 본 예산보다 약 280억 원이 늘어난 9,318억 원. 비율로 따지면 3% 정도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 발로 뛰는 셀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본회의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인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사립박물관과 수산물 방사능 관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19건의 조례안을, 건설항공위원회는 사천 첨단항공 우주과학관과 농공단지 사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사천몰 등에 관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는 21일 열릴 예정.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사천시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 진행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긴축 재정에 들어간 사천시는 민생과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시대 준비와 해양 관광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주요 사업이 진행되는지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사천시 예산안 9,318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에 811억 원, 생계급여에 274억 원, 영유아 노인활동 지원 등 전체 예산의 27%를 편성했습니다. 사천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민생 안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사천 사랑 상품권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주거 안정 개선에 나섭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대규모 사업도 진행됩니다. 항공국가산단에 들어설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에 400억가량 투입합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에도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준비는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노상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 다리가 건설됩니다. 늑도와 신도를 잇는 보행교를 만들기 위한 설계가 시작되고 사천대교 인근에 선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타워가 추진됩니다. 한편 사천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운영경비와 행사성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1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했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진주시의회는 앞선 예결위 심사에서 지적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환수금 반환 예산 3억 1,56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환경위는 부당이득 민간 위탁금이 전액 환수되지 않았고 노동자 인건비 반환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진주시 예산은 당초보다 679억여 원 줄어든 2조 2,838억여 원이 됐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백승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최종 의결됐습니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에서는 시정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진주시가 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기업 이전설까지 돌고 있는 만큼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에 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2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산업 여건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 조례 개정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해선 2차 이전 중점 대상기관을 선정해 유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경남도 협력해 정부 건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성관 진주시의원과 김성일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인 집토끼를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산토끼를 잡는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를 중심으로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인 진주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 교육, 사업화 지원, 투자자 연계 등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진주와 산청 등에선 조선 중기 실천 유학을 정립한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남명 사상은 400년 동안 빛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중천 김충렬 선생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중천 선생이 돌아가신 지 15년 만에 그의 저술을 묶은 중천 전집이 발간됐는데요. 관련 학술대회도 열렸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천 김충렬 선생은 한국 동양철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불립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중국 철학 그리고 한국 철학 연구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천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연구와 행적을 엮은 중천 전집이 발간됐고 완간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계에선 선진유학으로 불리는 공자와 노자 이전 시기에 학술 환경이 어땠는지를 서술해 중국 철학사 연구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남명 조식 선생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인물로서 공적을 인정했습니다. 남명 연구치고는 사실상 본격적인 연구로는 효시를 이루는 거다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풍부한 내용으로 된 책은 아직까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냈습니다. 중천 전집 완간기념 학술대회가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천은 남명학 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약 40년 동안 남명학 연구와 선양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태계 이황과 율곡이 다산 정약용과 더불어 조선 유학을 지탱한 4대 지주 중 하나로 남명 조식 선생을 꼽았습니다. 선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유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대표하는 분이 남병조식이다. 중청 김충렬 선생이 생전 산청에서 시작한 남명조식 선생에 대한 연구. 덕분에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남명의 실천 유학이 재평가됐고 오늘날 철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경남교육청은 1일 초중등 역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산청군 내 남명사상과 독립항쟁사 등 유적지 탐방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역사 담당 교원과 교육 전문 직원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산청군에 위치한 유림 독립운동 기념관, 파리장서 기념비, 남명기념관, 남명묘소 등을 답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탐방 중심의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평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형평운동과 여성인권포럼이 30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젠더폭력 예방 경남포럼이 주최하고 진주 성폭력 상담소가 협력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명희 교수의 여성인권과 형평운동 발제를 시작으로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 사업회 강문순 대표와 진주여성회 전옥회 대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젠더포럼 김미경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형평운동의 많은 활동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일보한 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동군의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열리며 찬반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군의회는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군의회가 태양광 발전 조건 완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예고한 건 지난 10월 27일.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했는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이격거리 기준 자체가 경관 때문에 생긴 건데 산 사이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 곳이라도 도로와 붙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며 거리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 땅에 설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조건을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지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줄을 이뤘는데 무엇보다 군의회의 일방적인 진행과 공론화 자리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군의회에서 특히 이제 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당사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폭넓게 수렴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가져가고 설치 기준 완화가 담긴 개정 조례안은 1일 열린 정례회 상임위에서 다뤄졌는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재범 의원은 설치 기준 완화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농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지인의 악용을 막기 위해 하동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율이나 환경을 묵히지 말고 희망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사유재산권 보호,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기여하고자. 이날 산업건설위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오간 끝에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더 듣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추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 판단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수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다시 안건을 다룬 뒤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1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하승철 하동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하 군수는 먼저 하동읍과 진교면, 옥종면의 3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거점 지역에는 경제타운, 행정문화 복합타운,
귀농귀촌타운을 배치하는 등 컴팩트 매력 도시의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통폐합, 하동 아카데미 등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구축,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청년 활력 도시 조성, 귀농귀촌 정책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4일 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조직 개편으로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1일 열린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내년도 조직 개편과 함께 투자 유치와 인구 정책, 기업 지원, 케이블카를 담당할 전략사업 담당관을 신설해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판로 확장과 웰니스 관광도시 구현 등의 사업을 추진할 뜻을 알렸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진주시와 치앙마이가 유등축제와 러이끄라통 축제를 매개로 문화예술교류를 본격화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두 도시의 민간예술단체가 미술교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를 주제로 한 두 창의도시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의 공예품과 회화들, 크기가 수천 호에 이르는 대작들도 보입니다. 모두 태국 치앙마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전시장을 더 둘러보니 수묵화, 서예를 비롯한 우리나라 작품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태국 현지에서 개최된 진주미술협회와 치앙마이 미술협회의 국제미술교류전, 진주와 치앙마이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각 50점씩 총 100점 마련됐습니다. 두 단체가 교류전을 가진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앞서 유등축제 기간에 치앙마이 작가들이 진주를 찾았었고 이번엔 진주 지역 작가들이 태국 전통축제 러이끄라통 기간에 맞춰 태국을 찾았습니다. 치앙마이에 직접 와서 전시를 하고 직접 느껴보니까 감회가 더욱더 새롭습니다. 서로 양국 간의 작품을 통해서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이번 교류 행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두 단체가 미술교류 활성화와 유기적 협력의 내용으로 하는 국제미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천예술제와 러이끄라통 기간 중 양국의 지역 예술인들 간 왕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พวกเรามั่นใจว่าโครงการนี้จะต้องยืนยาวแน่นอนครับโอเคครับทั้งนี้ก็ต้องขอบคุณทั้งภาคราชการจินจูเองแล้วก็ของ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เองนะครับที่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ให้โครงการระดับประเทศระดับนานาชาติเนี่ยมันเป็นไปได้ 두 단체가 각 지역 간의 창작 활동 지원제도, 문화 인프라 등을 벤치마킹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10,000평이 넘는 이 강활한 대지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수많은 희망 작가들이 상주를 하면서 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도 좀 더 넓은 공간과 더 넓은 재정 지원과 예술에 대한 더 깊은 관심으로 인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두 발을 나란히 한 진주와 치앙마이.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한 인과 관의 교류가 제각각 속도를 내면서 향후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하동 금남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했습니다. 경남에서는 9번째인데요. 서부 경남의 열악한 야구 환경 속에서도 선수와 학교 등이 열정으로 똘똘 뭉쳐 창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감하게 내려와! 감독의 지시에 맞춰 선수들의 수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영하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지만 선수들의 눈빛은 한여름 태양보다 뜨겁습니다. 하동군 금남고등학교 야구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은 학생 7명이 모였습니다. 수비면에서는 어깨 부분에 자신 있고 송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자신 있고 이제
방망이 부분에서는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로 야구단에 일단 뽑히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고 향후에 이제 타격왕에 한번 오르고 싶습니다. 방과 후 시간을 쪼개 훈련을 이어간 지 어느덧 3개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정식 야구팀이 됐습니다. 경남에서 9번째 고교 야구부입니다. 동부 경남에 비해 야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 경남. 선수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지자체, 야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선수들의 절실함이 창단을 이끌었습니다. 선수 수급이 경남에서 제일 서쪽이고 또 전라도와 가깝긴 하지만 초, 중 학교에 야구팀이 없어서 그 인프라 부족으로 좀 선수 수급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4명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팀 구성이 완료되는 3월부터는 대회에 본격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리 야구부 학생들이 반드시 기량을 연마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멋진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을 목표로 전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생팀으로서 꿈을 향한 금빛 스윙을 이어가고 있는 금남고 야구팀. 서부 경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고교 야구팀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달 30일 함양군 안이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7시쯤 발생한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조주택과 창고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 아침에는 영하권이 보이며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토요일 오후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리지만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사천을 제외하고는 곳곳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하동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4도, 부산은 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4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